자, 그래서 이제 금융주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조금 더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 보니까 2021년 작년 기준입니다. 이건 확정된 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 같으면은 PBR이 0.47, 0.43, 0.36, 0.37, 하나가 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거기다 배당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기업은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KB, 신한, 우리, 하나 같은 경우에는 IB뱅크를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죠. 뭐 증권사라든지 카드사, 뭐 캐피탈사 뭐 다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까지 다 가지고 있는 IB뱅크라고 본다면은 이제 기업 같으면 이제 그냥 리테일만 하는 뱅크죠. 소매금융만 하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은행주에만 투자한다고 하면은 기업은행에 투자하는 게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IB뱅크를 추구하는 은행에 대비해서 더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GB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이죠. 대구 DGB, BNK 마찬가지도 얘네들도 단순 리테일만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IB를 추구하는데 지역은행이다 보니까 좀 더 저평가된 측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를 투자할 때 메이저 은행이 아니라 지역은행이 더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은행을 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역은행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퍼 같은 경우도 정말 형편없습니다. 5.2, 5.3 더 볼 필요도 없겠죠. 거의 5 이하로 퍼가 유지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은 어떠냐? 은행주는 사실 배당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분기 배당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배당으로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데 은행주가 매력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가 배당 아니겠습니까? 배당.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도 보시면은 KB가 5.3, 신한이 5.3, 우리가 7.1, 그 다음 하나가 7.4, 하나가 거의 압도적으로 제일 높죠. 근데 기업이 이게 단순 리테일만 하다 보니까 배당에서는 조금 더 매력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기업 하나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하나를 탑픽으로 뽑는 리서치 업체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은행들도 잠시만요. 지방은행도 6% 이상씩을 다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아까 전에 배당을 많이 주는데 은행에서는 그럼 이익이 어떻게 나냐? 요거 먼저 할게요. 은행에서 이익이 어떻게 많이 나냐? 보면은 이자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자본 확충하면서 IB를 이제 한다라고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건 여전히 이자 이익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20년 기준으로 이자 이익이 39조, 비이자 이익이 6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IB하고 자본 확충 했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21년 기준에는 이자 이익이 44조, 비이자 이익이 4조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은행들이 욕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렇게 IB 추구한다, 자본 확충 많이 했다, 증자하고 다 했는데도 결국은 이 이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이 이자액을 이제 이게 순이자 마진이라 해가지고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라 해갖고 보통 님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신문 보시면 이 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은행 순이자 마진 추이를 보시면은 22년 이게 포워드니까 예측치입니다. 1.84에서 1.87로 작년보다 더 좋아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분기 단위고 요건 연 단위인데 1.80에서 1.90까지 작년보다 다 좋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금 계속 2019, 20, 21, 22까지 계속 이 순이자 마진 님이 좋아졌죠. 그래서 은행 이익이 계속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님으로만 가지고 사는 우리나라 은행들 좀 문제가 많거든요. 많지만은 이 배당을 지금 충분히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님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은행주는 더 저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은 더 늘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투자 아이디어가 바로 정말 단순한 이 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 약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행은 그 부실이 나면은 충당금을 많이 쌓는데 지금 현재 부실 비중이 0.3에서 0.5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실 비중이 1%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은행 수익성이 급격하게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부실 나는 채권, 부실 채권 비율 같은 거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은행주 투자에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금융 주간 관심사 교보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면은 금리 인상 했죠. 0.25%. 우리가 지난번 이제 라이브 때 연 4회 정도 할 거다. 그래서 뭐 퐁당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FOMC가 연간 8회 열리는데 지금 연 6회를 한다는 거는 지금 계속 회의할 때마다 계속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금융주는 매력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배당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배당.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분기 배당을 할 것 같다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은행주는 이제 매력이 더 올라가겠죠. 매력이 더 올라가게 되면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까 전 은행주 이유 있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년 제자리 걸음. 왜 주식이 못 오르냐? 우리나라는 이제 IB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IB가 되냐? 안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냥 리테일 금융에 그냥 대부분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IB뱅크가 이 JP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잖아요. 그런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비이자 이익이 78조, 이자 이익이 65조. 엄청나죠. 우리나라 전체 은행 다 포함한 것보다 이자 이익을 비이자 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더 많이 받아가니까 이처럼 비이자 이익, IB 쪽 이익이 늘어나야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 재평가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아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보아라고 많이들 하죠. 보시면 그냥 뭐 주가 상승을 보여드리려고 이 차트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이 분기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디바이던스가 배당이잖아요. 그래서 D로 표시하는데 1년에 4번 분기 배당을 해서 마치 예금이나 그 부동산에서 뭐 이제 월세를 받아 먹듯이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배당금 디바이던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로 이게 은행주 투자의 좋은 매력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은 은행주들의 매력이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분기 배당을 할 거다라고 되는데 지금 보시면 중간 배당은 하고 있는데 분기 배당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분기 배당까지 하면은 은행주 재평가 받는 좋은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 0.25% 인상했고 연내 6차례 더 인상한다. 계속 인상한 것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는 제일 매력 포인트가 배당이고 배당을 지금 제일 많이 주는 메이저 은행이 하나금융이고 하나금융에서 향후 분기 배당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라고 봤을 때 은행주의 투자 포인트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